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T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신종 전염병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동영상 강의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논리와 IT 코딩이라는 과목은 1학년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드는데 어, 이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논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코딩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명도 여기에 논리와 IoT 코딩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와 IoT 코딩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논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논리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1과 0이라는 이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즉, 참과 거짓, 자, 맞고 틀리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약자를 IoT라고 하는데 지금 대문자로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소문자로 O를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쓰기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코딩 활동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코딩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프로그래밍 즉 코딩 활동을 통해서 논리력을 상상시키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이철승입니다. 이철승.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과목에 책임 고수를 맡고 있고 약 4개 분반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분반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중 한 분반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가 논리와 IoT 코딩이 어떤 건지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하시면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사태가 이러다 보니 동영상으로 이제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은 실습 과목이지만 이 과목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 우리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양 필수 과목이고 우리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이 나가야 될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배워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 즉 역량을 기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양 역량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역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문, 창의, 나눔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창의, 나눔 중에서 우리 과목은 약 전문하고 창의에 집중되어 있는 그 과목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 개요 및 목표, 그 다음에 수업 방법 및 교수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약간의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보고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논리와 IoT 코딩 요 과목은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도구가 여기 보이는 그림인데 아두이노 보드라고 합니다. 아두이노.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시키는 통합 개발 환경인 아두이노 IDE라고 되어 있는데 IDE라는 건 통합 개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프로세스예요. 즉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후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 를 뇌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된 학습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학습을 어떻게 시켜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은 이게 있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즉 코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동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할 건데 실제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도구를 사용한 실습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역량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역량.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대학의 이제 핵심 역량,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에서 교육 과정에 이제 해당하는 게 전문 창의 나눔이라고 돼 있어요. 전문 창의 나눔. 나눔은 없어요, 우리 과목은. 그래서 이제 나눔은 없고, 그럼 전문하고 이제 창의가 집중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문 역량하고 창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과목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환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환경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 처음 실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함께 실습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따라하는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동영상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와서, 수업에 임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 학습 보조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창의가 이제 20%입니다. 그래서 창의 20%는 사물 인터넷 코딩 교육.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이걸 가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팀별로 응용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응용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역량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문하고 창의하고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물 인터넷 그림을 이제 이 사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것은 뇌의 신호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뇌의 신호를 주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오감이에요. 눈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도 있고, 냄새를 맡는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만지는 촉각도 있죠. 이 촉각도 있는데, 이런 촉각들을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떤 것들로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값을 받는 것들, 즉 입력을 하는 것들은 센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센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센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두 가지 센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날로그 센서가 있어요. 아날로그 센서. 즉, 연속적인 데이터량들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아날로그 센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0과 1로 신호가 오고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센서예요. 그래서 디지털 센서에서 갖는 값들, 아날로그 센서에서 받은 값들을 이제 뇌로 가겠죠. 뇌로. 이렇게. 뇌로.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뇌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뇌에서는 신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후각적으로. 그러면 코라는 센서에서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서 뇌로 갔어요. 그러면 맛있는 냄새가 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맛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숟가락을 들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딩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바라보고 여기까지는 센스가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뭐 뇌로 들어와서 뇌에서 맛있겠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을 들고 먹어라 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즉 사람이 행동하는 뭐 비슷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봤어요. I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IoT 사물 인터넷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두이노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들이 어디 쓰일까? 뭐 여러 군데 쓰이겠지만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드론, 우리가 드론에서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을 어느 정도 날아가고 언제는 돌아오고 뭐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돌아와야 하고 뭐 충돌을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아두이노 보드의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보면은 스마트홈이죠. 스마트홈에서 온도를 컨트롤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보일러를 끄고, 뭐 제어를 하고, 수도꼭지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범 시스템을 제어를 하고, 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동작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에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집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 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농장에서 하는 건 뭐냐? 스마트 홈, 집이니까. 농장은 팜이죠. 그래서 스마트 팜. 만약에 공장에서 어떤 자동화 과정, 일련의 자동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응용을 해서 예술 분야에도 많이 쓰이지만, 뭐, 조명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다가오면 불을 켜라. 우리 이제 뭐, 엘리베이터, 복도나 이런 데 가면 사람 다가가면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도 다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멀어지면은 불이 꺼지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문을 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물 인터넷, 즉 우리가 논리와 IoT 코딩하는 이 과목은 어떤 것들이냐? 아두이노 보드에 각종 센서를 연결해서, 즉 각종 센서는 디지털 센서와 아날로그 센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동작을 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제 코딩을 통해서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에 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치워야 해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어떻게 치울 것인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빗자루로 쓸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을까요? 쓰레기 있어야 되죠. 쓰레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빗자루라는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받는 쓰레바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딩에서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게도 쓰레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쓱 썰었는데 쓰레기가 쓰레바지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다행인 건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 번의 빗자루를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러면 빗자루를 들고 이 쓸고 쓰레기가 남았네 안 남았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다면 빗자루를 놓으면 되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한 그림인데 이런 행동,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 배우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몇 번을 반복할지, 20번을 반복할지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반복 횟수가 많으면 프로그램 코딩이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길어지는데 이걸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문이라는 반복문, 화일구문이라는 반복문, 그 다음에 if의 조건문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코딩을 작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코딩의 줄이 많은 것은 적게 하는 것보다 조금 뭐랄까요? 불필요하게 코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법을 알게 되면은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함께 배우는데 이런 문법들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요. 언어.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고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왜 배워야 할까요? 자,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기른대요. 그래서 이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우리 수업에. 우리 수업에서 뭐 센서에서 받은 값을 가지고 LED를 동작시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동작을 하지? 몇 번을 동작을 하지? 왜 그럴까? 항상 why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랭귀지가 언어가 C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C 언어예요. 그러면 C 언어만 있느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랭귀지에 보면 C 플러스도 있고 자바도 있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인공지능 언어 파이썬도 있고 웹 프로그램 PH도 있는데 이런 언어들이 가장 기초예요. 기초 언어가 이제 C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C 언어의 모든 내용들을 배우느냐? 아니 우리가 IT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다 배워야 되냐? 예, 아닙니다. 다 안 배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즉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을 정도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배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센서들이, 그럼 센서들이 어디 있나요? 센서들은 여러분이 실험 도구인 아두이노 개발 킷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센서들이 들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입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센서들은 이제 학교에서 구입을 해주겠죠. 우리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 예로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요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과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죠. 근데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량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센서라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센서.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감지되고 빛이 감지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1과 0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센서라고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센서들은 다 아날로그 센서들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의 값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값이 되면 뭘 동작시켜라 라는 거예요. 뭘 동작시킬까요? 가장 기본은 불을 한번 켜보는 거예요. LED를 한번 동작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C 언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디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군데에다가 하는데 하나는 이제 스케치라는 어떤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시뮬레이터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두 개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스팅커캐더라는 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과정을 모두 같이 처음에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처음에만 잘 따라하면 돼요. 처음에만 잘 따라해서 어떻게 하는지만 잘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쉽게 쑥쑥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우리 이제 수업 목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들, 뭐 알아야 할 것들 이게 이제 수업 목표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 목표는 사물 인터넷 원리를 이해하고, 그죠? 사물 인터넷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동작하는가. 뭐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고가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발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응용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학습.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컴퓨터가 필요해요. 우리 과목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업 시간은 모두 전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이제 교수법 이야기예요. 교수법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방법이 직접 교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가 지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중간고사가 지나게 되면 이제 팀별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팀별 보고서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도출된 결과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 베이스 러닝에서 팀 기반 학습입니다. 근데 큰 교수법은 사실은 이제 플립드 러닝이에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왔지만 교수님이 이제 미리 수업 시간에 할 내용들을 기초적인 작업들을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더 이해를 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배우고 그래서 선행학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수업에 임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플립드 러닝이에요. 플립드 러닝. 자, 그러면 이제 플립드 러닝 과정은 이제 어떤 수업의 뭐 진행 중 한 일부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학점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제 학점을 나오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평가를 합니다. 30점. 지필고사입니다. 개인별 지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30점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인별 회로 설계 코딩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기심으로 보면 좋겠지만, 실기심으로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실기와 같은 필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전자출결 시스템의 출석 점수가 20점 있고, 그 다음 과제 점수가 20점이 있는데, 요거는 개인별 과제는 아니에요. 팀별 과제예요. 요거는, 지금 1주차 1강을 하고 있는데, 1주차 2강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E클래스도 봐야 되고, 실험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 1주차 2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와 IoT 코딩이 어떤 과목인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좌를 알려드린 게 좀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1주차 2강에서는, 우리가 e클래스라는 거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강의 기사 한번 또 보시고요. 이런 것들 좀 부수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주차 1강에서는 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야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주차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